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제도로서의 대중매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5단원, 대단원 5단원의 가장 마지막 사회제도를 갖다가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사회제도를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앞쪽에서 가족제도부터 교육제도 이렇게 등등 공부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 많은 사회제도들 중에서 가장 내신도 내신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능까지도 여러분들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 대중매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대중매체 본격적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능력자 확인, 우리 전 시간에 내드렸던 5개 문항에 대한 기능론, 갈등론부터 체크하고 우리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종교는 사회 변혁을 저지한다. 갈등론이겠죠. 자, 두 번째. 종교는 사회적 모순을 정당화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갈등론입니다. 자, 세 번째. 종교는 사회적 억압에 복종하게 한다. 갈등론이겠죠.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종교는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통합한다.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종교는 구성원의 현실 감각을 저하시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바로 갈등론적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론 갈등론은 이제 우리 5단원까지 오다 보니까는 좀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아마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 뭐 그 내용, 주제가 뭐 종교든 교육이든 가족이든 이렇게 계속 바뀌지 표현하는 그 제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은 거의 비슷한 어떤 단어들과 문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능론 갈등론 이제 또 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야, 난 이미 기능론 갈등론은 굳이 특정한 사례를 들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공부하는 대중매체도 우리 기능론 갈등론 처럼 어떤 하나의 사회현상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재밌는 우리 대중매체이니까요. 즐겁게 공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사회제도로서의 대중매체에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공부할 주요 개념들을 한번 선생님과 보도록 할게요. 대중매체, 그다음에 뭐 비디오 매체, 신매체, 그다음 대중조작, 그다음에 정보화의 방향성, 그다음 비동시성,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개념은 좀 쉬운데요. 좀 정보사회, 그다음에 정보매체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를 갖다가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특징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 요소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아있는 지식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좀 새롭게 그 매체들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이제 등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비동시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 비동시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2014년도 수능 문제에서 대중매체와 관련했을 때 저런 어떤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내가 다양한 표현이나 살아있는 조금 우리가 좀 현실 감각이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공부할 사회제도로서의 대중매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중매체에 있어서의 뭐 의미라든지 기능, 그 다음에 뭐 대중매체의 특징, 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의미는 뭐 의미를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대중매체를 공부하다 보니까 대중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간략한 정리는 좀 필요하죠. 대중매체는 말 그대로 대중 나와 있습니다. 대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불특정 다수를 갖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들만을 갖다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모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두, 이걸 대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중들한테 대량의 정보를 갖다가 동시 또는 뭐 동시가 아니더라도 한꺼번에 우리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갖다가 우리는 대중매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무엇이다? 수단. 자, 그 수단으로서 다양한 매체가 이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대중매체의 종류를 갖다가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다양한 매체가 있어요. 뭐 신문도 있고요, 잡지도 있고요, 라디오도 있고요, 비디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SNS라고 해서 뭐 따로 나오니까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신문, 잡지, 라디오, 비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SNS가 그러면 뭐 동시에 갑자기 등장했느냐? 그건 아니겠죠. 인류가 이렇게 뭐 맨 처음에 과거에는 활자가 이제 글자도 없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글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글자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뭐 도구를 만들죠. 쉽게 얘기하면 종이 같은 거에 글을 써서 전달하는 그런 것들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은 내가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정보를 갖다가 한꺼번에 전달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근대 사회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단이 등장을 갖다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수단으로는 뭐 신문과 잡지 이런 것들은 활자겠죠. 활자. 그렇게 글로 적어져 있고요. 뭐 선생님이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책, 신문, 잡지, 책 이런 어떤 글을 갖다가 읽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보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새 인터넷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인터넷으로 신문도 검색해서 보고 그러는데 사실상 선생님은 신문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우리가 이런 어떤 정보 전달 수단이었던 활자로 쓰여진 신문만큼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사회적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을 받고 선생님이 그것을 갖다 수용하는데 편리한 도구는 없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뭔가 검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생님이 정보 검색 능력이 좀 떨어지는지 이런 신문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선생님은 좀 좋습니다. 잡지도 있고요. 책도 있죠. 그 다음에 라디오도 있고 비디오도 있는데 이제 라디오하고 비디오는 이제 활자 매체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뭐 청각을 갖다가 이용을 한다든지 시각을 갖다가 이용을 한다든지 이래서 정보를 갖다가 전달을 받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비디오가 뭐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친구들 태어난 시기에 를 봤더니 비디오라고 하는 매체를 접한 기억이 없거나 접했어도 자기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디오도 시각 자료를 갖다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대중매체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해왔고 물론 이제 그 중요도의 자리는 다른 매체한테 좀 넘겨주었지만 여전히 또 비디오라고 하는 이 매체들도 대중매체로서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스마트폰, SNS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인터넷, 스마트폰, SNS 이런 어떤 종류들을 우리는 신매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신매체. 인터넷은 우리 친구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거기 때문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알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휴대용 어떤 기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각자의 사람이 한 명씩 손에다가 컴퓨터를 갖다가 이렇게 들고 다닌다라고 표현을 해서 나온 게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부모님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너무나 조금 청소년들이 접하지 못할 정보에 접할까봐 아예 스마트폰을 갖다가 구입을 안 해주신 부모님들도 있고요. 또는 공부도 열심히 좀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휴대용 부모님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떤 통화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도구로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 2G라고 얘기를 하죠. 전화를 걸고 받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이런 어떤 휴대용 기기를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현재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나 지금 현재 2G를 갖다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은 선생님은 스마트폰을 사용을 갖다 하고 있는데 사실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빠르게 언제 어디서나 뭐 이런 어떻게 자기가 정보를 갖다 이렇게 전달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SNS는 많은 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가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제공자도 되고요. 수용자도 돼서 선생님도 선생님 SNS에 가끔 이렇게 접속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올린 여러 가지 글들이 최신 글부터 쫙 여러분들 뜨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개개인의 어떤 일상, 선생님과 굉장히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최근 어떤 일들을 갖다 경험했는지 이런 어떤 소소한 개인사도 올라오지만 선생님이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많은 정보, 지식 같은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특별히 선생님이 검색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한번 접속을 갖다가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제공을 받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다가 또 하는 것이 바로 SNS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과거의 신문, 잡지, 라디오, 비디오, 선생님 여기다 하나 안 썼네요. TV가 있는데요. 이 TV는요. 과거에 있어서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이런 TV만을 그 내용만을 갖다가 집에서 시청했던 그런 TV도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우리 정리해서 들어간다면 IPTV다라고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인터넷 기능이 있는 TV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찾아서 이렇게 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 TV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우리 매체들을 갖다가 구매체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래 거를 갖다 신매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매체가 구매체하고 다른 어떤 특징들을 갖는데 그런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그래서 구매체와 자 무슨 매체를 갖다가 신매체를 구별하는 특징을 갖다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구매체는 정보를 갖다가 전달받는데 자 무슨 성이 있냐면요. 동시성이다라는 게 있어요. 라디오에서 정보가 나오면 일정한 시간대 뉴스가 나오면 뭐 5시 뉴스 그럼 그 5시 뉴스를 갖다가 동시에 대중들이 만약에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라디오를 들을 때 동시에 정보를 갖다가 전달을 받죠. 초기에 있어서의 TV 같은 것들도 방송사에서 전달한 정보를 동시에 대중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받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비동시성이 있는 신매체 같은 경우는요. 이 정보 수용자의 어떤 자발적 자기 의사의 정도에 따라서 정보를 전달받기 때문에 비동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격으로 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매체 같은 경우는 정보의 전달이 일방향성이 강했다면 신매체 같은 경우는 쌍방향성이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향성은 정보의 수용자가 곧 정보의 제공자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는 정보의 수용자와 제공자에 있어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점도 하나의 어떤 성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신문, 잡지, 라디오, 비디오, TV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정보를 수용받는 사람이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됨으로 인해서 일방향적인 어떤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구매체의 특징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뒤쪽에는 또 문제를 풀면서 신매체의 성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런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능을 갖다 정리를 한다면 기능은 첫 번째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정보를 전달을 받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신문, 잡지, 라디오, 비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SNS, IPTV 이런 모든 어떤 이런 대중매체에는요. 정보 전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오락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너희 취미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사실 TV 보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정말 시간 날 때 재미있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은 TV 보기였어요.
근데 남한테 TV 보기가 내 취미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왜 우리가 학교에서 취미, 특기 이런 거 적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미에는 생전하지도 않은 뭐 독서라든지 뭐 음악 감상이라든지 영화 감상 이런 취미를 갖다가 적어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주변에요,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어른들 중에서 집에 시간 날 때 여가 시간에 뭐해?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난 TV 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자기의 유일한 취미는 TV 보기래요. 이 TV를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재밌대요. 그 TV 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기는 돈을 모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굉장히 큰 TV를 갖다가 사고 싶대요. 굉장히 큰 TV를 걸어놓고 나의 유일한 취미니까 그 정도 돈을 난 투자하고 싶다. 뭐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 타기가 취미인 사람들은 요새 고가의 자전거가 있어서 뭐 몇십에서 몇백,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비싼 자전거들도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TV는 오락의 기능이 있고요. 우리 엄마들 드라마 굉장히 즐겨 보시죠? 그런 게 바로 오락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 고급, 문화의 대중화.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바로 대중매체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대중매체에 이런 기능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어떤 기능도 있냐면요, 대중매체는 상업성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 대중매체 기능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상업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대중매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경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로 즐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중매체에는 상업성이 있다. 근데 다만 이 상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 부분은 이 대중매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나친 상업주의가 나타나는 것이 좀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옆에 이제 그 화면자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선생님 이게 지금 대중매체의 상업성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저 무슨 배우 같은데 저 남자가 저런 푸른 초원을 갖다가 내다보고 있는 저런 멋진 사진을 준비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 그 매체를 갖다 보게 되면요, 모든 이제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에서 보여주는 이런 거에는 다분히 여러 가지 상업주의가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PPL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왜 이렇게 간접 광고 형태다라고 해서 TV 드라마 이런 곳에서 뭐 연예인들이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걸 마실 때 특정 음료수를 계속 마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 상품을 갖다가 반복해서 노출을 갖다가 이렇게 시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PPL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극장을 갔는데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저 친구가 이제 그 남자 배우인데 한참 굉장히 인기가 좋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인기의 척도하면은 대표적인 게 휴대폰 광고를 갖다 찍을 때, 저 연예인이 굉장히 핫하구나, 이런 걸 갖다 이제 표현하는 어떤 지표가 되죠. 그 휴대폰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영화 이렇게 극장에 전면에 굉장히, 그 극장은요, 화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 친구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저 되게 멋있지 않아요? 저 푸른 풀밭에 막 저 달리는 기차에 유럽인 것 같더라고요. 막 머리가 막 날리면서 쫙 이렇게 클로즈업이 됐는데 순간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요, 저 친구가. 그랬더니 극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광고가 되게 많잖아요. 광고가 많다 보면은 사람들이 지루해집니다. 또 광고야, 또 광고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다 상업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저 친구가 나왔을 때 모든 여성들이 갑자기 한숨 아닌 한숨이죠. 너무 반한 소리예요. 이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들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저 광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에 접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상업성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매체에는 분명히 상업성이 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요, 문제화됐을 때는 지나친 상업주의가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햄버거를 먹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햄버거를 갖다가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입을 갖다가
당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매체에서 나오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에 있어서의 의식 같은 것들이 지배를 받는 성격이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요. 이 대중매체에 있어서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상업성이 있다면 지나친 선정성과 그다음에 폭력성 이런 것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능을 갖다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선생님 그냥 동시에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지 않아도 쭉 읽으면서 이런 기능들은 좀 긍정적 성격이 있는 거고 이런 기능은 좀 부정적 성격이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정적인 것과 폭력적인 거, 폭력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TV 같은데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폭력적인 표현이라든지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선정적인 것도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 감정을 갖다 건드리게 되면 그걸 갖다 선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선정적인 부분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아이돌 여자 걸그룹들이 굉장히 짧은 미니스커트라든지 노출이 굉장히 심한 옷들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갖다가 부를 때 되게 선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걸그룹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 스포츠 스타들 있죠. 우리 동계올림픽 하게 되면 스포츠 스타들 이렇게 TV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스포츠 스타들 기사가 나올 때도요. 왜 인터넷 가다 보면 이렇게 기사 제목만 쭉 뜨잖아요. 근데 그 기사 제목들이 우리가 클릭을 갖다가 자주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충동을 갖다 일으킨다든지 자극을 주기 위해서 되게 선정적인 단어들을 갖다 구성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선생님이 본 적이 있어요. 땡땡땡 A 무슨 선수 아무개 선수 흰 티만 입고 나와. 그래서 딱 클릭을 했습니다. 흰 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운동선수들 이렇게 유니폼 같은 거 입는데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유니폼이 있어서의 이런 어떤 지퍼 부분을 열었는데 그 안에 흰 티를 받쳐 입었던 거죠. 근데 아무개 선수 흰 티만 입고 나와. 그런데 선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르게 이렇게 클릭을 갖다가 하게 하고요. 또 아무개 선수 꿀벅지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표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떤 매체에 있어서의 어떤 영업상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체의 이런 긍정적 기능뿐만 아니라 상업성과 선정성과 폭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대중 문화 자체가 굉장히 저급화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능들도 하게 된다. 여기는 고급문화의 대중화를 갖다 얘기를 하지만 대중문화의 무슨 성이 나타나게 된다? 저급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왜곡된 정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 갈등을 갖다가 훨씬 더 부추기는 이런 어떤 부정적 기능들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요새 속보 경쟁이다라고 얘기해서 다양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전달할 만한 사건들, 예를 들면 재난이라든지 재해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언론에 있어서의 어떤 왜곡된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어떤 표현 때문에 오히려 실수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중매체에 대한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생각을 갖다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매체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대중매체를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대중매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눠서 한번 볼 건데요. 기능론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중매체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지금 현재 사회를 갖다가 유지하고 통합시키는데 굉장히 긍정적 기능을 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론 자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공통적 요소는 사회를 유지시키고 통합시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중매체에서 사회를 통합하고 유지시키는 첫 번째 내용은요. 이 매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될 사회 규범을 갖다가 제시를 갖다가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회 규범을 갖다가 사람들이 전달을 받고 그 규범을 갖다가 지키는 과정에서 사회 통합이라든지 유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대중매체는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정치 참여를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함께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통합되고 이런 기능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기능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옆에 뭐 작은 자료를 갖다가 화면 자료를 갖다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최고 정치 권력자가 있는 우리 곳의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 내용을 갖다가 좀 보니까요. 저기 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 놨죠. 물론 이런 참여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요. 신매체가 등장을 하고 나서 훨씬 더 활발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매체에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중매체가 우리 사회를 유지 통합시키는데 굉장히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저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어떤 바라는 바라든지 어떤 정치적 의사를 갖다가 밝히는데 뭐 A 군은 되고 B 양은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론적 성격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참여민주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데 어떤 정보를 제공하냐면요.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회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서로 다른 지식과 어떤 다른 정보를 갖다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언론이다 역할을 하게 되는 대중매체, 뭐 뉴스 같은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사실과 정확한 내용을 갖다가 통해서 정보를 갖다 전달을 하게 되면 그런 정보를 갖다가 전달받은 구성원들은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런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을 갖다가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회 갈등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 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정보 제공만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또 대중매체 기능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의 대중의 지적 수준을 갖다가 향상시킨다. 대중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많이 여러 가지 지식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니까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대중매체를 바라보는 기능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갈등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대중매체. 그러면 갈등론 자체는 기능론 사회를 유지시키고 통합시키는 거에 기본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면 갈등론은 지금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유지시키는 기능을 누가 한다? 대중매체가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갈등론이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대중의 의식 조작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중들의 의식을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배 집단이 현재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정치 권력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경제 권력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을 갖다가 속입니다. 속이고 의식을 갖다가 조작하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이런 어떤 조작들을 대중매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중매체를 갖다가 부정적 또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갈등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대중의 의식 조작이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지금도 언론이라든지 여러 대중매체에서 나의 어떤 의식을 갖다가 조작하고 있지 않을까, 정보를 갖다가 차단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다가 갖습니다. 그래서 현대 대중매체
대중매체를 갖다 수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 정보가 정확하고 사실인지를 갖다가 스스로 검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비판적 수용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갖다 좀 드리도록 할게요. 또는 상업성이죠. 지나친 상업주의. 그래서 지나친 상업주의. 대중매체는 결국에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면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 주체는 물건을 생산해내는, 그쵸? 우리가 사용자 위치가 되겠죠. 노동자와 사용자는 다른 거니까 그들의 이익을 갖다가 훨씬 더 극대화해 주는데 대중매체가 활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선생님이 대중매체의 상업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기능을 설명할 때 이미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물질을 갖다가 쫓도록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굳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화려함을 갖다가 보게 되죠. 매체를 보게 되면 TV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다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 자체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따라가게 만드는 부분들이 바로 대중매체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시킨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대중의 지적 수준을 갖다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대중의 지적 수준의 하향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특히나 그 매체에는 오락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오락의 기능들 중에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를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잊게 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그렇게 웃고 떠들고 즐기고 이런 어떤 부분들만 우리가 접하게 되고 상업적인 부분만 접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 하향화되는 기능들을 하게 해서 많은 대중들을 현재에 있어서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말 좀 무지한 사람들을 만들어버린다라는 이야기 또 하게 되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일부러 왜곡하고 차단한다. 대중 조작 말고 이런 어떤 불합리한 구조를 알 수 없도록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대중매체를 바라보는 무슨 관점이다? 갈등론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4개, 아래 4개 정도 충분히 알고 계시면 매체를 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중매체는 긍정적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부정적 기능도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대중매체를 수용하는 이런 대중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받는 여러 가지 정보 등을 갖다가 어떻게 수용해야지에 대한 어떤 대중매체의 대중의 자세가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대중의 바람직한 자세로는 비판적 수용이죠.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보를 전달받았는데 그 정보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그런 어떤 사실관계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비판적으로 수용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의 가치관을 갖다가 잘 파악한다. 라는 내용도 나와 있죠. 언론의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 매체를 갖다가 접할 때 어떤 매체는 어떤 언론은 굉장히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표현하는 표현법이 굉장히 여러분들 다양을 하게 돼요.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굉장히 기억 속에 남는 거는요. 그냥 뭐 정치적 사건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한번 일어났냐면요. 이제 사회 지도층이다라고 하는 이런 계층들이 있잖아요. 대기업의 그룹의 총수가요. 자기 아들이 맞았다고요. 그 아들을 때린 사람들을 찾아서 흔히 말하면 보복 폭행을 갖다가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자체는 정치적 사건도 아니고 경제적 사건이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디서 맞고 왔을 때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야 걔네 집으로 당장 가 내가 그 친구를 혼내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이 워낙에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있어서 지도층인데다가 뭐 자기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폭력배를 갖다 동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굉장히 많은 신문에 흔히 말해 일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면 기사에 탁탁탁탁 헤드라인이 탁 이제 쓰여져서 사람들한테 정보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A신문과 B신문을 봤는데요. A신문에 있어서 헤드라인 기사를 딱 보니까는 그 기사에는요. A그룹 총수
뭐 사회적으로 지도층이 뭐 이런 행동을 하면서 약간 비판적인 어떤 헤드라인이 쫙 나온 반면에 근데 그때 기억하는데 어떤 경제신문이었어요. 경제신문 이제 그 헤드라인에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애끓는 부정. 애끓는 부정은 뭐예요? 자기 아들이 맞고 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한쪽은 사회 지도층인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비난, 한쪽은 아버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기사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요.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을 받을 때 그 언론의 가치관을 갖다가 파악을 일단은 하고 내가 그 정보를 갖다가 수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정의 사실 판단을 갖다가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 대중매체를 접하는 대중의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자료 탐구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오늘 공부 좀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을 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중매체의 비판적 수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신문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A당은 의무교육연한 연장 주장 똑같은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는데, 자,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친서민 행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평가가 내려졌네요. 언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보를 갖다가 전달하는 기능도 하지만 무슨 기능도 하게 되냐면 그런 사실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갖다가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린 거고, 이쪽에는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린 행보, 국가 예산의 무리수 불러올 듯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의 같은 행위를 갖다가 언론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우리 대중들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신문을 접해서 정보를 전달받아서 저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을 전달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신문을 갖다가 보고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에 있어서의 어떤 시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대중들이 대중매체의 정보를 전달받을 때 자세, 비판적 수용, 언론의 가치관을 갖다 판단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개념형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다양한 유형의 대중매체를 갖다가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죠. 그래서 신문, TV, 인터넷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매체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신문과 TV 같은 경우에 공통적 특징은 무슨 성을 갖다 갖는다? 1. 방향성의 특징을 갖게 되고, 정보 전달의 무슨 성을 갖는다? 동시성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매체가 가나 매체와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는 무슨 성? 쌍방향성 또는 정보 전달의 비동시성 이런 거, 또는 아니면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가다중 복잡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걸까요? 가장 복잡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거, 뉴스일까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일까요? 신문일까요? 아마 선생님의 사례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잠깐 힌트를 줬는데 바로 신문이죠. 신문은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갖다가 놓고 거기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장 심층적인 걸 갖다 접할 수 있는 것은 신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인터넷 우리가 세대이기도 하고요. 정보화 시대에 태어나서 신문보다는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을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 있지만 활자 매체인 신문을 좀 정기적으로 보는 것이 다양한 사회적 사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을 알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현대사회를 특징 짓는 의사소통 방식 가운데 하나는 간접적 의사소통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간접적 의사소통은 뭐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는 소통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인쇄물부터 라디오, TV, 텔레비전, 그리고 오늘날 정보와 함께 확산된 인터넷 등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는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밑줄 친 기억과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죠. 기억 볼게요.
자,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나 침투력이 매우 미미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미하지는 않죠. 그냥 이 인쇄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뭐 인터넷과 비교했을 때 뭐 일방향성, 쌍방향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대중매체는 대중매체이기 때문에 대중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복잡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가장 유리하다. 책, 잡지, 신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정보 전달 범위 및 속도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은 리을이다. 맞죠? 그 다음에 매체의 특징에 따라 시각에 의존하는 것은 기억과 리을, 청각에 의존하는 것은 니은과 디귿으로 구분할 수 있다. 텔레비전 많이 보는 친구들 어때요? TV는 대표적인 시청각이죠. 눈과 귀를 갖다가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이미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앞에 있는 보기에서 맞는 내용 니은과 디귿 골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기본 문제를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말 텔레비전 채널에는 어김없이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한 번 맛집으로 전파를 타면 손님들이 줄을 서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무슨 TV에 출연했다라고 이렇게 광고 문구 같은 것들을 갖다 붙이고 있는 음식점에 이제 가본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맛있는 집도 있고요. 먹었는데 정말 맛없는 집도 있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맛집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좀 신뢰감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선생님 딱 나오면 바로 이렇게 찾아가서 음식 맛을 갖다가 보던 나름대로의 좀 취미를 한번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정보가 좀 잘못된 신뢰감이 없는 정보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 한 다큐멘터리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갖다 일으키고 있다. 전직 방송사 PD 출신의 감독은 직접 식당을 차려 자신의 식당을 맛집으로 소개해달라고 방송사에 로비를 했다. 이후 이 맛집으로 조작된 것이 전파를 타기까지 해서 세상에 공개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맛집 소개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뭐가 이제 들어가 있냐면 실제 사실보다는 상업성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가해 미출진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중매체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3번은 사회 전반에 물질 만능주의를 확산시킨다. 그러니까 상업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나의 사례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로 사용할 학생을 갖다가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죠. 대중매체는 전통적 기반을 갖다가 공고히 해준다. 대중매체는 대중의 합리적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그 다음에 대중매체는 대중 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매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기능에 여러분들 근거, 논거를 사용할 학생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반면에 이거는 좀 긍정적 기능이기 때문에 틀렸고 부정적 기능 고르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은 다음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소문 권력으로 떠오른 블로그가 상업성에 물들며 신뢰성을 갖다가 잃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블로거가 원고료를 받고 해당 기업 제품을 미화하는 글을 써 올린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는 파워블로그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이 사실이긴 해요. 선생님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장난 일부러 뭐 그 속인 건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이렇게 큰 카메라를 갖다가 한번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커피와 케이크를 갖다가 내오시는 사장님이 굉장히 긴장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런 어떤 이런 블로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올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대중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선생님이 좀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떤 그런 글을 갖다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 와가지고 너무 잘해주셔서 선생님이 약간 카메라를 이렇게 치웠던, 선생님은 파워 블로거도 아니고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이 있는 이런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런 어떤 행위를 한 부분들이 여과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는 되게 현실적인데 특히나 대중매체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현실을 갖다가 뭐 굉장히 미화시켜서 볼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부정화시켜서 볼 필요도 없지만 현실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재밌죠. 실제로 우리가 다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운영자들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이 비판적인 태도, 그러니까 저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비판적으로 저 블로그에서 나와 있는 글들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상업적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 1인 미디어의 영역을 축소 제한함으로써 상업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죠. 1인 미디어 영역을 축소 제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개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자유를 갖다가 억제하고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축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가 상업주의에 무작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포털 사이트 내의 자체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교재 자료 탐구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어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시민단체 모니터링단이 감시 활동을 했는데요. 모모일보의 코 아래 얼굴 통째로 사라진 입 없는 남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런 어떤 뉴스에 있어서의 어떤 제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선정적이다. 사람의 어떤 감정을 되게 자극을 합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 판단에 따라 해당 기사는 3시간씩 포털 사이트에서 사라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대중매체의 선정적 정보를 갖다가 유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다음은 대중매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글이다. 밑줄 친 기억과 미음 중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대중매체가 우리 삶에서 차지한 비중이 커졌고 매체 이용자의 가치관까지 좌우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냉정한 3자의 입장의 정보를 전달할 뿐 어떤 가치가 옳은지 말해주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고 대중이 조작이 되기 쉽다는 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틀린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자, 대중매체 특히나 언론 같은 경우는요.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제3자의 입장, 객관적인 어떤 자세도 있지만요. 언론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판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요. 뉴스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앵커라고 얘기를 하죠. 앵커들도 사실 어떤 사건에 대한 비판의 어떤 말들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불이 났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그 불이 났는데 화재 현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지적을 하기 때문에 디귿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 대중매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렵지는 않죠. 5단원 전체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도 정리할 수 있는 단원이니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우리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도요,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면 앞쪽에서 조금 사회문화 잘 이해 안 됐던 친구들도 아주 좋은 성적의 향상을 갖다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우리 심화 문제풀이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심화 문제풀이가 첫 번째, 두 번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풀이 전체 풀고요. 두 번째 시간까지 여러분들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환 출력 받으셔서 자, 문제 푸시고 심화 문제풀이 첫 번째, 두 번째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에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